우리가 일제강점기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권 피탈 과정에 대해서 한번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환포 사건, 그 다음에 한일 의정서, 그 다음에 1차 한일 협약. 요게 이제 파트 1으로 우리가 다룰 내용이 될 텐데, 용환포 사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환포 사건은요, 러일 전쟁의 배경이 되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 해서 용환포 사건으로 러일 전쟁, 그 다음에 한일 의정서, 러일, 저기 부등호가 나오는데 일본이 승기를 가져가게 되면서 1차 한일 협약으로 가는 라인이다. 큰 과정만 이렇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용환포 사건부터 보도록 할게요. 러시아와 일본의 충돌을 얘기할 텐데 용환포가 여기에요. 자, 여기가 용환포가 되겠는데 압록강 하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누가 들어왔다? 얘네들이 조차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국기 오랜만에 보시죠. 러시아 국기가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압록강 하구에 있는 용환포를 조차를 해버렸다. 그리고 당시 대한제국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저기 용환포 자체를요, 개항장으로 만들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묵인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과 마찰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 아니, 조차를 하는 건 둘째 쳐. 일본에서 대한제국에 항의를 많이 했어요. 허나 문제가 생깁니다. 러시아가 저기에 포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군사 기지를 만들고자 했다. 그랬더니 일본 애들이 빵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러일의 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게 용환포 사건. 특히나 일본을 지원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자, 유럽의 일본이라고 볼 수 있는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용환포 부근에서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일본이 선제 공격을 하면서 러일 전쟁이 체결된단 말이에요. 자, 다만 그 전 과정이에요. 용환포 사건으로 이렇게 러일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제국의 액션이 있습니다. 대한제국은 뭘 했는가? 단순합니다.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한다. 아시죠? 힘이 있을 때 중립도 먹힌다라는 것. 자, 일본이 중립선언을 무효화시키면서 강제로 또 테이블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을 우리는 한일 의정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러일의 대립 속에서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일 의정서가 채택이 된다는 것. 자, 두 가지 골자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한일 의정서 하면요,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장하겠다, 약속하겠다. 다 생 거짓말이었죠. 요 일본 놈들이. 자, 그리고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 건 충고권. 내 말 좀 들어.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고 전략상 필요한 군사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요게 한일 의정서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요 골자는 거의 다 아실 거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일 의정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니까 유심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를 확신하여 제도 개선에 키워드 있습니다. 충고를 받아들일 것. 요게 뭐다? 충고권이다. 두 번째 쭉 있어요. 저렇게 긴 문장이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 문장만 알면 된다. 마지막 문장, 뭐가 제일 중요한 문장이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끝에서 두 번째 줄이죠.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지네가 가져가겠다라는 것. 이게 군사기지, 일종의 자유 이용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하면 한일 의정서의 내용은 충고와 전략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모든 문제 다 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한일 의정서 조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요, 1차 한일 협약이 되겠습니다. 1차 한일 협약하면 러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본이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승기를 잡는 과정에서 1차 한일 협약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자, 그런데 1차 한일 협약 전에 들어갈 게 있어요. 제가 여기에 넣진 않았습니다. 한일 의정서와 1차 한일 협약 사이에 들어가는 일본의 플랜.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일본의 플랜. 앞으로 어떻게 대한제국을 접수할지에 대한 플랜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한시설 강령. 대한시설 강령에서는 교통, 통신, 장악하자.
그리고 화폐 개혁하자, 외교권 제한하자, 요런 것들이 나오는 게 대한시설 강령. 그 결과 1차 한일협약이 이렇게 체결이 된다라는 것. 자, 1차 한일협약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1의 전쟁 속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으면서 체결한 협약이 되겠죠. 자, 내용을 보면요. 제가 거기 색을 입혀놨어요.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한 명을 재정고문으로, 자, 이때 재정고문으로 들어와서 전환국을 폐지시키고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한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메가타가 된다라는 것. 자, 메가타 얼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메가타예요. 현재 단락을 보면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 명을 외교고문으로, 외교고문 스티븐스 죽여버립니다. 미국에서. 누굽니까? 장인환과 전명운. 다 됐습니다. 이게 1차 한일협약의 가장 핵심 사항이 된다라는 건.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국권피탈 과정에서 러일 전쟁에서 그 다음에 1차 한일협약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정리되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